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영어 교육론 키워드 정리를 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챕터 10 Language Assessment 평가 파트입니다. 평가 파트에 있는 모든 키워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도 못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너무 준비가 덜 되신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싹 다 외우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원리부터 볼게요. 원리는요, 제가 이거를 내려쓰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을게요. Validity, Reliability, Authenticity, Practicality, Washback 이렇게 5가지의 원리가 있겠고요. Validity의 종류로 Content Validity, Face Validity, Construct Validity, Criterion Related Validity, Consequential Validity 라고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 Consequential 결과 타당도는 이렇게 괄호를 쳐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잘 언급하지 않고요. 얘는 워시백이랑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컨텐트 밸리디티는 뭐예요? 타당도는 타당도인데 재야 될 것을 똑바로 재고 있는지를 논하는 게 컨텐트 밸리디티죠. 얘가 그냥 밸리디티라고 하면 보통 컨텐트 밸리디티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 밸리디티는요, 안면 타당도죠.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지. 컨스트럭트 밸리디티는요, 우리가 추상적인 어떠한 개념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위 항목들을 임의로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variables 라고 부르게 되고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을 construct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수렴적 사고, 확장적 사고 이런 것들을 논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 있는지를 논하는 게 construct validity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criterion related는 concurrent validity랑 predictive validity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고, concurrent는 공인 타당도, predictive는 예언 타당도라고 불리죠. predictive는 기출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사례를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의 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가 대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긍정적 상관관계가 없다면 고등학교 때 푸는 이 수능 문제 같은 것들은 학업 성취도 평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게 predictive validity라고 보면 되겠고요. concurrent validity는 이미 타당도가 입증된 시험과의 유사 정도를 논하는 게 concurrent validity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reliability는 보통 신뢰도라고 번역을 하고, 신뢰도의 종류는 채점자의 수에 따라서 인터레이터냐 인트라레이터냐로 나뉘게 되죠. 인터니까 2개 이상이죠. 채점자 간 신뢰도. 인트라레이터 릴라이어빌리티는 채점자 내 신뢰도라고 분류를 하게 되고, 채점자 수만 가지고도 논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게 최근에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죠. 직전 연도에. 그 다음 신뢰도를 측정하는 수단에 따라서도 나뉘게 되는데, 얘가 기출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 트렌드라면 평가 파트에서 자꾸 변칙적인 문제가 나와왔잖아요. 작년에는 조금 덜 했는데 그 전년도까지 막 이상한 게 나와왔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체크할게요. 테스트, 리테스트, reliability, 검사, 재검사 신뢰도, parallel forms reliability 혹은 equivalent forms reliability, 동형 검사 신뢰도,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내적 일관성 신뢰도 혹은 문항 내적 합치도, split top reliability, 반분 검사 신뢰도, 얘네들은 외우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육학 교재들하고 우리가 배우는 게 조금 다른 거, 혹은 학부 수준 교육학 교재들하고 그 평가 쪽에 나와 있는 다른 원서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문항 내적 합치도를 하나의 신뢰도 추정 기법으로서 배우거든요. 이 4가지를 신뢰도 추정 기법이라고 배우는데, 사실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게 3가지다. 뭐냐? 안정성 신뢰도와 동형성 신뢰도와 문항의 일관성이다. 그런데 이 문항 내적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스플릿 하프 릴라이어빌리티, 2번째는 크롬바흐, 3번째는 쿠더 리처드슨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자의 분류 방식을 따르되 제가 형광펜으로 체크한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얘네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설명들은 보시면 되겠고, 답은 authenticity, 실제성 너무 잘 알고 있으신 거고요. practicality, 실제성이
실용성이죠.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드느냐. 우리가 너무 막 대규모의 학생들 300명을 평가해야 되는데 얘네 한 명 한 명의 수행을 30분간 지켜보고 채점하도록 하면 시험이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다 안 끝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practicality랑 관련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워시백 이펙트는 백워시라고도 부르고요. 평가가 이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범위로는 수능이라는 과목이 있음으로 해서 국영수 사과가 체육이나 은미체 같은 과목보다 조금 더 중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거시적인 방향에서의 워시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미시적으로 수업 단계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평가에서 be able to를 장문하는 걸 시험을 볼 거야 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뭐는 열심히 공부해요. be able to는 열심히 공부하게 되겠죠. 평가 그 자체가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도 워시백 이펙트 혹은 백워시 이펙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백워시라고도 제시를 했지만 워시백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쓰이니까 얘보다는 워시백이라고 외우는 게 낫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Types of testing, placement, diagnostic, achievement, proficiency, aptitude 라고 보면 되겠는데, proficiency는 전반적인 거 다 평가하는 거, aptitude는 태도를 평가하는 거. 근데 얘네는 사실 물어보기가 조금 민망해요. 정확히는 aptitude는 진짜 애매하고요. proficiency부터는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5개도 못 외우겠다라고 한다면 이 4가지는 외우셨으면 좋겠고, 이 4가지도 외우기 힘들다면 이 3가지는 정확하게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place는 배치, 정치를 위해서 보는 시험을 말하는 거죠. 얘를 어디로 배치할 것이냐. 다이어그노스틱은 얘의 선수학습 단계나 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치브먼트는 특정 피리어드 동안 얘가 얼만큼 배웠느냐, 얼만큼 성취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어치브먼트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Types of test items로 나누고 나면 discrete point, 특정 포인트만 딱딱딱 평가할 것이냐, integrative, 얘가 integrated가 아니라 tive죠. 여러 가지 영역들을 평가할 것이냐, non-referenced와 criterion referenced, NRT라고도 부르고 CRT라고도 부르죠. NRT는 뭐예요? 상대평가고요. CRT는요, 절대평가죠. 상대평가를 조금 대중적으로 말하는 거 curved, 절대평가를 대중적으로 말하는 거 absolute. 서머티브와 포머티브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라고 부르죠. 다 공부하고 나서 제대로 배웠는지를 평가하는 게 서머티브. 중간중간 얘가 학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포머티브.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교육학적으로는 포머티브. 인다이렉트와 다이렉트는 뭐예요? 수행을 직접적으로 보고 평가할 것이냐, 간접적으로 보고 평가할 것이냐. 셀렉티드 리스폰스와 컨스트럭티드 리스폰스는, 셀렉티드는 객관식처럼 이미 옵션이 다 정해져 있는 걸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 컨스트럭티드는 우리가 반응을 직접 구성해야 되는 거. 인티그레이티브 테스팅의 대표적인 건 딕테이션과 클로즈와 C 테스트가 되겠는데, 딕테이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딕테이션이고요. 클로즈 테스트는요, 우리가 이렇게 글이 있으면 글 중간중간에 빈칸을 뚫어 놓습니다. 이 빈칸에 답을 채워 놓는 게 클로즈 테스트예요. 그런데 이 빈칸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 딜리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fixed ratio deletion close test가 있고 rational deletion close test가 있는 겁니다. fixed ratio는요, seventh word를 지우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7 삭제. 하나, 둘, 셋, 넷, 다여, 7 삭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fixed ratio고요. rational은요, 전치사만 다 지워버리겠다. 동사만 다 지워버리겠다. 이런 게 rational이 될 겁니다. 스코어링 기준으로는요, 우리가 빈칸을 만들어 놓고 이걸 채우는 시험이다 보니까 내가 의도했던 정확한 단어만 정답을 로 처리해 줄 것이냐, 아니면 문맥상 적당히 될 것 같은 단어들은 전부 다 인정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exact word와 appropriate word 혹은 acceptable word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C 테스트는 close 테스트의 보완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얘네가 쓸 수 있는 답안의 종류가 많고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맨 앞자리 혹은 절반 정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epartment store를 써야 되면은 디파트까지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넘어가고요. 아이템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네를 키워드로 물어볼까 싶기는 한데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요. 아이템 퍼실리티, 쉽게 말하면 난이도고요.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 어려운 잘하는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들을 얼만큼 변별할 수 있겠느냐.
차이를 물어보는 거고, distractor efficiency, 오답이 얼만큼 매력도가 있느냐, attractive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들 아래 설명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alternative 테스트들은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외우시고요. dialogue journals 외우시고요. conferences 외우시고요. observations 외우시고요. self assessment랑 peer assessment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observation을 평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관찰 평가도 평가입니다. 굳이 관찰하고 나서 점수를 매기지 않더라도 평가예요. 여러분들이 애들을 관찰하면서 얘가 이걸 안다, 모른다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평가인 겁니다. 어세스먼트와 이밸루에이션의 차이가 뭐예요? 어세스먼트는 진짜 측정하는 거고요. 이밸루에이션은 그 측정된 거에 대해서 해석을 덧붙이는 게 이밸루에이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수행하는 걸 봤는데 얘는 발음이 좋네? 발음이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난 것 같아. 라고 말을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밸루에이션까지 하고 있는 거죠. 성취 목표에 따르면 얘가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얘가 이 정도까지는 구사할 수 있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이밸루에이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observation도보다 평가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스코어링은 홀리스틱과 애널리틱이 있겠고요. 제가 관련된 키워드 하나를 안 적어놨네요. 루브릭스도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멀티플 초이스 테스트의 텀즈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되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스템, 얼터너티브, 키, 디스트랙터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디스트랙터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정답 선지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겠고 그 아래 멀티플 초이스 문제를 만드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제가 멀티플 초이스 말고 서답형 문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참고한 교재는 총 3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의 출제 원전이 되는 교재들, 추정되는 교재들, 기본서들에서 발췌했고요. 두 번째는 EBS에서 서답형 출제 비법이라는 교재를 낸 게 있어가지고 그거 참고했고 세 번째, 제가 저번 챕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영어교육과 교육학회 총서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 관련된 책, 평가의 실제라는 책에서 기준을 또 가져온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내기 용이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파란색으로 체크해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서답형인지 객관식인지 같은 것들 구분 안 하고 그냥 볼게요.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가? 이거 너무 내기 좋겠죠. 정답이 될 만한 거 2개를 내버리면 여러분한테 영어 실력 문제, 일반 영어 문제나 영어학적인 능력도 측정을 하면서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지도 물어볼 수 있고 서술형 문제에서도 답이 2개이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답을 이끌어낼 수도 있으니까 두 종류의 질문을 동시에 묻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에 한 개만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묻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고 최근 기출문제에서도 한 번에 2가지의 문법 요소를 물어보고 있는 선지가 있었어가지고 틀린 문제다라는 게 나온 적이 있었었죠. 응답의 방향을 유도하고 있진 않은가? 학생의 수준에 부합하는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거는 사실 문제 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가? 이거는 영어 실력이 어떤지를 체크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문제 내기는 어려우나 낼 수 있는 발문만 찾는다면 충분히 괜찮은 문제의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이중 부정 표현의 쓰임은 없는가? 별표. 이거 내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정답을 추론할 만한 단서가 함께 제시되진 않았는가? 이거. 다른 문항들을 여러 개를 주고 나서 이 문항이 틀렸다라는 걸 유추시키게 하면 시험장에서 이게 눈에 보이겠어요? 잘 안 보이겠죠. 무슨 소린지 이해되세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있는데 3번 문제에 대한 힌트가 1번 문제랑 2번 문제 선지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3번 문제만 봤을 때는 문제에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르라고 했어. 잘못된 문제를 고르라고 했다고.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얘도 정상적인 문제, 얘도 정상적인 문제, 얘도 정상적인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지만 않았으면 정상적인 문제였던 거지. 오케이? 눈에 분명히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 진짜 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별표 3개 쳐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지 이건 시험 문제에도 못 내기 때문에 절대 나오지 않을 거고요. 문항의 배치가 타당한가? 이것도 가이드라인을 A 텍스트에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 내야 된다라고 해놓고 나서 지문 길이나 어휘 수준만 봐도 훨씬 어려운 게 앞에 배치돼 있고 쉬운 게 뒤에 배치돼 있어. 그러면 잘못된 거죠.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은 이라고 문제를 내면 순서 부분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문항적으로 컴플렉시티가 높은 게 뒤로 가야 되는데 가장 컴플렉시티가 높은 D번 문제가 가장 가장 컴플렉시티가 높은 게 A번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으면 되겠죠.
그 다음 EBS 겁니다. 완성형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빈칸에 하나의 정답만이 가능한가? 앞에 거랑 똑같은 거고요.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도 앞에 어떤 리딩 지문을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내는 건지가 나와만 있다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게 진짜 시간 많이 들이는 매칭 문제가 될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교과서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이 나와 있는 문제를 찾아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성가신 문제가 될 것 같고, 빈칸이 성취 기준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걸 내기 조금 힘들겠죠. 문항에 대한 조건과 지시문이 예시를 통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있는가,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단서가 포함되고 있는가, 이거 앞선 것들이랑 다 비슷한 거니까 패스. 평가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였는가, 이거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앞서 나와 있는 라랑 가가 비슷한 거긴 한데, 발문이나 지시문에서 모호한 표현은 없는가, 이중부정을 사용하지 않는가, 이거 출제하기가 용이하고요. 풀기는 쉽겠지만, 다른 문항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거나 또는 다른 문항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될 여지는 없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문제 내기 크리티컬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답이 하나인가 넘어가고요. 이제 파란색만 읽겠습니다. 학생이 무엇을 해내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했는지를 보는 논술형 문항을 검토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들이 문제를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 답안을 구성할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었는가, 이런 거는 학생 인터뷰가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학생 인터뷰가 나와 있고 나서 나는 글 쓰는데 30분은 더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시험 시간이 20분이어서 다 쓰지 못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 이런 문장이 나와 있으면 답안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아래 나와 있는 게 출제 원전이라고 의심되는 내용을 발췌한 강사분들의 기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서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끝끝내 못 찾았어요. 자, 보면은 The structures of the same grammatical and semantic class, 죄송합니다. 스템부터 읽어야겠죠? 심플하고 컨사이즈한지 같은 것들은 너무 쉬운 거고, Are there unnecessary double negatives? 이중부정은 없니? Are there complex wording? 너무 복잡하게 쓰여 있진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 Does the stem assess what it is supposed to? 재야 될 걸 제대로 재고 있니? 타당도랑 관련된 거죠. Are there inadvertent cues? 의도하지 않은 힌트가 나와 있진 않니? Is the stem a verbatim repetition of material taught in class? 위에 나와 있었던 교과서 문장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있는가랑 비슷한 거죠. Verbatim repetition, 말 그대로의 반복이 있진 않니? Are the distractors of the same grammatical and semantic class as the correct response? 자, 이거 보고 나서 자꾸 헷갈리시는데, 만약에 문법 시험 문제이고 어떤 파트 오브 스피치가 들어가야 될지를 묻는 문제라면 1번을 꼭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는 겁니다. Are the response alternatives grammatically compatible with the stem? stem과 문법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이 파트 오브 스피치를 물어보는 거라면 다르게 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어휘 문제 같은 것들을 상정해서 알려주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re all the alternatives equally attractive? 모든 게 매력적이니 너무 정답으로서 가치가 없는 걸 하나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Are the alternatives equally difficult, complex, and long? 난이도,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Is there more than one correct alternatives? 하나 이상의 정답 선지가 있지는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Can the correct response be derived from common knowledge? 배경 지식을 요구하진 않니? 저희 학교에서도 시험 문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정한 적이 있는데, 배경 지식이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거나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 문제만 가지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내면 안 되겠죠. Can the answer to any items be derived from the other items? 이거 다른 데서 힌트를 주진 않니라는 거랑 비슷하고요. Do any of the alternatives refer to other items?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얘가 제일 시험 문제로 내면 트리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키워드들 전부 다 살펴봤고요. 제가 여기 써놓지 않은 키워드 중에서는 루브릭스 정도만 더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은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0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